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임원 보수 공개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임원 보수 강화에 대해서 입법적인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선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뿐만이 아니라 좀 됐죠. 한 1, 2년 최근에 들어서, 임원들이 보수를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 일반 사원의 몇 배나 가져간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임원이라는 사람들, 기업의 임원들은 어떻게 이 보수를 받게 되는지 결정 과정이라든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또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임원의 경우는 네. 이제 상법 388조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그냥 일반 근로자들, 일반 직원들 월급은 이제 업무 집행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사나 감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그 결의를 거치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회사의 근본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다 있는데 그 정관에서 정하든지 그 둘 중 안에 한 가지인데 아무튼 정관에서 정하는 것도 주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정관으로 정하게 되면 이제 매년 보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또 전부 이제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 요건보다 정관 변경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원 보수 공개라는 것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왔을 것 같진 않고 사실 해외에서도 이 임원 보수 공개라든지 이런 흐름이 좀 있나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1930년대 경제공황 이후에 네. 임원 보수를 좀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법이 증권법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임원 보수를 좀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임원 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널리 알리면 약간 이제 기업에 대한 자제력도 촉구하고 네. 이런 차원에서 보수 규제의 이제 핵심 내용이 임원 보수를 좀 공개한다, 공시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임원 보수 공개 범위 강화에 대해서 이제 개별 공시법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층은 어떤 의견을 갖는지 또 반대는 어떤 논거를 갖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네. 보수 공개를 이제 강화한다라는 것이 좀 추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개별 공시를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독일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우리하고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도 다 알게 하자라는 이제 좀 이런 식인데 이 독일의 경우는 이제 주주이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주주,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이 회사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경우는 이렇게 공시를 하라고 하지만 또 주주총회에서 4분의 3 다수의 주주가 우리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또 공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개법이라고 공시법이라고 돼 있지만 안 하는 자유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주주들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명칭만 보고 이건 무조건 공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원래 이제
독일은 이사를 감사회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감사회에서 뽑아서 이사가 되고, 그럼 이제 감사하고 이사는 친하겠죠. 그러니까 월급을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또 유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감사가 너무 월급을 많이 주면 감사가 좀 책임도 져라 이런 것이고, 이제 근로자 대표,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감사도 이사도 다 주주총회에서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의,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감사회에서 이사를 뽑고, 이사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는지 잘 되는지 주주총회에 다시 가서 물어보는 이제 게 필요한데, 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뽑는 것도 그렇고 또 보수도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독일식의 그런 이제 견제 장치는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비판하는 분들은 대주주가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마음대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과연 보수라는 것이 이 공개가 되어서 얼마나 이 사회 전체를,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사회 전체 또 기업을 투명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공개했을 때 정보 공개에 대한 이제 이 개인의 자유, 사적 결정권, 자치권이라는 것도 네. 침해할 수 있고, 나가서 이제 인격권의 뭐 침해 문제도, 이것도 이제 독일에서 본 기본법상의 인격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불투명한데, 결국 이제 어떤 사적 영역을 들여다봄으로써 이제 네.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다른 목적으로 자꾸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면, 예컨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저도 절실하게 이렇게 바라는 바인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게 CEO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서 그렇다. 그래서 CEO들이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면 신입사원 몇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원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거 임원보수 공개하라는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죠. 거기서 너무나 이탈해 있는 이런 이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뭐 현대자동차 일반 사원에 비해서 회장의 보수가 60배나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네. 분노를 유발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는 대한민국 정말 그 반만년 역사에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인데, 그런 기업의 경영의 위험을 감수하고 또 도전하고 투자했던 사람이 그러면 신입사원하고 비슷한 월급 받아야 되느냐? 그럼 누가 경영자가 되려 하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알기 쉽게 이 찬반에 대한 논란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언론에 노출됐을 때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이 한국적 상황에서 또는 이런 배아픔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임원보수 공개, 범위 강화에 대한 이 논란들이 왜 있는지 찬반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임원보수 공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면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문제점이라는 점, 아니면 나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국의 제도를 많이 보고, 네. 외국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가져다 쓰자. 근데 왜 외국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이라든가 아주 그 깊은 이 내용들을 네. 보지 않고 무조건 결론만, 법조문만 보고 갖다 쓰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임원보수 공개에 관한 게 이제 1930년에 미국에서 이제 등장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
이게 입법자들이 임원보수 어떻게 공개하느냐 가지고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옛날에 그 법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 결론만 갖다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 기업에 대한 반성 정서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이 결정해야 될 문제를 전부 법으로 끌어들여서 입법 과잉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자율성은 위축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2000년에 삼성이나 LG, SK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이익 배당을, 임원 보수를 굉장히 좀 높이면서 그 주주들의 배당은 좀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왜 보수는 올리면 임원 보수들은 많이 받아가면서 임원들은 보수 많이 받으면서 이제 그 우리에게 돌아오는 배당은 줄이느냐, 이렇게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네. 배당금 높여달라는 주주 제한권도 행사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배당금을 또 많이 안 주느냐, 배당금 안 주고 쌓아놓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 물리겠다. 그럼 어느 장단에다가 기업은 춤을 춰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우리 기업 문화나 정서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입법적인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입법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해외 사례만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맞는 심도 있는 논의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